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7일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미국 증시의 반등과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급 실적 가이던스 발표에도 불구하고 약세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6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프로그램 쪽에서 매물이 강하게 출회되고 있다는 점 지수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증시전략센터에서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문자와 전화 두 곳이 열려 있는데요. 015-8500-1110번 무료 문자를 보내실 수 있는 번호고요. 1599-7770번으로 전화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문자 참여하실 때는 닉네임 같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장중에 소개도 해드리고요. 먼저 채택해서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상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 분께는 하이리치증권 방송의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요. 또 두 분께는 신의손 로댕정 관람 티켓을 2장씩 드립니다. 책 선물도 드리고 있는데요. 증권 칼럼니스트 김준군이 실전 매매에 대해서 날카롭게 조언하고 있는 책입니다. 주식시장 승자의 조건이라는 책인데요. 책 선물 받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먼저 채택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시각 시황 소식부터 듣고 가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8거래일 만에 힘겹게 반등에 성공한 가운데 유럽 시장에서도 유럽 은행들의 불안감이 완화되면서 5주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국내 시장 투자 심리가 완화되면서 출발은 빨간불을 켜면서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옵션 만기를 앞두고 프로그램 매물이 강하게 출하되면서 코스피만 홀로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11시간 코스피는 낙폭이 많이 줄어들면서 4포인트 하락한 1680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685포인트의 상승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 매물이 강하게 출회되면서 장 초반 1670포인트 중초반까지 내려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개장 전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발표가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발표되면서 시장 기대치를 충족시키며 낙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분기 기업들의 어닝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수가 주춤하는 이유, 수급 상황이 불안정하기 때문인데요. 수급 상황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장한 지 2시간이 흘렀지만 외국인이 6거래일째 강하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2천 넘는 물량 쏟아내고 있고요. 여기에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에 나서면서 낙폭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개인이 1,900원, 기관이 2,700원 사고 있습니다. 반면 프로그램 쪽에서도 매물이 출회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코스닥은 강보와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1시간 코스닥은 1포인트 오른 489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490은 지지하면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480포인트 후반까지 내려가기도 했는데요. 11시 구간 상승폭이 다시 확대되면서 480포인트 후반까지 올라왔습니다. 수급 상황도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어제와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하고 있고 여기에 개인이 저가 매수에 나서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개인이 19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이 5억 원, 외국인이 10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락 출발했지만 낙폭이 줄면서 상승으로 흐름을 바꾸기도 했는데요. 현재 10전 오른 1222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1216원에 하락하면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가 엇갈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외국인의 매도가 강해지면서 환율은 낙폭을 줄여가면서 현재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을 보인 업종과 테마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는 소폭 하락하면서 크게 반응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선 반영됐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3분기에 대한 실적이 더 중요하게 작용되면서 삼성그룹주는 주춤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삼성 SDI가 모두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과 삼성중공업은 1%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발표에도 삼성그룹주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지만 반도체 장비주는 오히려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 관련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큐로홀딩스가 14.5% 가격 제한폭까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프로텍이 7% 이상 급등하고 있고 STS 반도체와 STI가 3%대에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주도 오르고 있습니다. 시장의 우려보다 업황이 호전될 것이라는 증권사 평가에 힘입어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코스피 전업종 중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화재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대해상이 4% 급등하고 있고 LIG 손해보험도 3% 이상 크게 오르면서 손해보험주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디도스 공격 1주년을 맞아서 보안 관련주가 일제히 강세입니다. 정보업계가 재발 방지에 나서면서 이틀째 오르고 있습니다.
안철수 연구소가 1.6%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소프트포럼은 14.7% 가격 제한폭까지 크게 오르고 있고 유니텍이 9% 이상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효성이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낼 것이라는 증권사 전망에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3.7% 오르면서 86,7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는 효성이 M&A와 건설 자회사, 또 오너 비리 수사 등으로 리스크 요인이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자세한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효성은 지난 5월 연저점을 기록한 이후 주가가 반등에 성공하면서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연고점이 93,000원대를 향해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증권사에서는 효성의 2분기 영업이익이 1,651억 원으로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할 것이고 또 하반기에도 강화된 이익 모멘텀을 보여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분기 어닝 시즌을 맞이하면서 주요 기업들의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도에 박스권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장 후반 들어서 어떤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끝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1시 구간 시황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실적 잠정치가 시장의 기대치에 적합한 수준으로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주가 일제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과거에도 그랬었죠.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호재는 이미 주가에 반영돼 있었던 만큼 발표가 난 이후에는 주가는 조정을 받아왔습니다. 자, 중요한 건 3분기에도 역시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급 실적 발표를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여부겠죠. 자, 오늘 증시전략센터를 열어주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VS의 정은성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네, 여러 가지 악재들 그리고 시장에 알려진 호재였습니다. 실적, 호재 같은 이슈들이 있었고요. 어제는 중국 증시가 2% 크게 올라오면서 주변국 아시아 증시는 물론이고 국내 증시도 상승 반전에 성공하는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오늘 다시 개걸음 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은성 팀장님께서 좀 전에 옆에서 후 하고 한숨을 크게 쉬시더라고요. 시장이 대응이 참 어렵죠. 장 흐름부터 좀 봐주세요. 네, 예. 최근에 시장 대응이 정말 어렵다라고 좀 생각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시장이 조금 더 아래쪽으로 방향을 늘어놓았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너무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시장의 방향을 좀 갈피를 잡지 못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일 글로벌 증시가 동반 반등에 성공했었는데요. 전일 글로벌 증시의 동반 반등에 대해서는 저는 큰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지 않은 게 일단은 미국 증시가 7거래일 연속 하락을 했었고요. 중국이라든가 아니면은 글로벌 주요국 증시들이 전저점을 모두 다 이탈한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 급락에 대한 어떤 기술적 반등 이외에는 의미 부여는 힘들다라고 좀 말씀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전일 미국 시장이 좀 강하게 상승 출발한 이후에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상승폭을 다시 축소해버리는 현상들이 나타났었는데 지금은 경기 불안에 대한 어떤 불안감들이 결국에서 증시에 좀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경제 지표가 의미 있는 호전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지금을 반전을 꾀하기는 좀 힘들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그나마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유로화가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한다 그런다면은 달러의 강세 현상인데요. 예. 이 달러의 강세 현상은 결국 달러가 강세가 되고 싶어 된 건 아니고 유로화가 약세가 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달러와 강세가 나타났고 이 달러는 결국 기축통화라는 힘을 활용해가지고 유로화의 강세가 나타나는 달러가 다른 나라의 통화 대비 다 강세가 나타나면서 좀 난감한 현상들이 나타났었는데 최근에 유로화가 계속해서 반등이 나타나면서 달러의 약세를 붙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만약에 달러화가 다시 약세로 전환된다 그런다면은 다시 한번 글로벌 증시에 희망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려감이 있다 그런다면은 프로그램 매도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지난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이후에 외국인들의 선물에서 강하게 매수가 나타나면서 프로그램이 대거 유입됐었는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선물에서도 매도를 나타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베이시스가 1 이상인 콘텐코가 1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다시 백오데이션으로 전환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량이 좀 많이 출회가 되고 있는데 그만큼 많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은 제가 볼 때도 프로그램 물량 출회에 대해서 조금 더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일단 내일 옵션 만기인데 예. 전일 오늘 좀 대거 유출된다 그런다면 내일 옵션 만기의 변동성은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시장에는 상승 모멘텀이 좀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여기까지 올라왔던 시장인데 최근에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타나면서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이 다시 주가에 좀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상승 모멘텀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에서 오늘로 벌써 6거래일 연속 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오전장인데도 불구하고 2천억 원 이상의 매도 우위가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외국인 수급 좀 봐주세요. 네, 외국인들의 수급
뭐 외국인들의 매도 전환은 사실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작년 이후에 국내 증시를 이끌어왔던 수급의 주체가 외국인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 그런다면은 최근에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는 결국 수급의 우려감을 자극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물론 기관들이 많이 사준다 그런다면야 뭐 증시를 방어할 수 있겠지 모르겠지만은 현 시점의 트렌드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사주지 않는 이상은 증시는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힘들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2007년 국내 증시가 2000포인트를 찍었을 때는 사실은 기관화 장세였습니다. 연기금이라든가 아니면은 펀드로의 자금 유입이 엄청나게 일어나면서 투신권의 매수가 계속해서 2000포인트까지 끌어올렸었는데 지금은 연기금이라든가 투신권이 그만큼의 여력이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외국인들의 어떤 대안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기간은 외국인들이 대안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외국인들의 시각 변화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우리 시장의 어떤 방향도 나타난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일단 오늘까지 포함해서 6거래일 연속 최근에 매도 금액도 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4천억 이상 매도, 3천억 이상 매도를 했고요. 오늘도 이제 지금 현재 시간으로도 2천원 이상 좀 매도, 2천억 원 이상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본격적인 이탈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감들이 좀 많이 작용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불안감들은 아직은 좀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이 강하게 판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일평균 거래 금액이 3조 원을 넘어갔어야 되는데 지금은 겨우 2조 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파는 것이 아니라 안 산다라고 보기가 좀 더 맞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들의 보수적인 시각은 역시 원달러 환율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급격한 상승을 나타내면서 1,200원 이상 나타내면서 외국인들이 좀 몸을 사리는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원달러 환율이 만약에 다시 하락으로 전환된다 그런다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아직은 어떻게 뭐 외국인들이 이탈도 아니고 뭐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시기가 아닌 좀 관망적인 시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응 전략을 좀 간단하게 짜주세요.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지금 현 상황으로서는 저는 내일 옵션 만기까지도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해드렸듯이 1650포인트 정도 내려온다 그런다면은 매수할 용의가 있지만은 그게 아니면은 저는 매수를 안 한다라고 말씀해드렸는데 어제도 역시 1650포인트를 저점으로 지금 반등에 성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증시가 연중 최저점을 이탈한 것에 비해서 국내 증시가 상당히 강했던 것도 사실은 부담이고요. 그리고 내일 옵션 만기에 대해서 6월 이후 선물 옵션 만기 이후에 프로그램이 대거 매수된 것도 사실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지금의 어떤 뭐 매수에 동참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추가적인 하락에 좀 더 염두에 두시고 만약에 1650포인트를 이탈한다 그런다면은 그때부터 분할 매수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은성 팀장님과 함께 오늘장 흐름 그리고 오후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에서 관심 갖고 지켜보시는 종목은 있으시겠죠? 정은성 팀장님, 오늘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오늘 제가 말씀해드리고 싶은 종목은 뭐 최근에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참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종목이었는데 LG전자입니다. LG전자요? 네. LG전자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4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13만원대의 주가가 9만원대까지 하락을 하면서 결국 뭐 투자자들로 하여금 한숨밖에 안 나왔던 그런 종목이었는데요. 이렇게 사실은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는 이유가 하나밖에 없겠죠. 몇 가지 이유가 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볼 땐 LG전자는 하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스마트폰에 대해서도 삼성과 애플에 좀 많이 밀렸었고요. 그리고 3D TV라든가 LED TV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에 많이 밀리면서 향후에 어떤 실적에 대한 부담감들이 좀 많이 작용을 하는데, 근데 LG전자가 참 재밌는 것은 원래 공격적으로 시장 초기에 진입하는 회사가 LG전자가 아니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예. 삼성전자라든가 아니면 다른 회사들이 공격적으로 시장에 진입한 이후에 시장이 그만큼 활성화가 됐다라고 판단이 된다 그런다면 그때 이제 덤비드는 것이 LG전자이기 때문에 항상 LG전자는 조금 뒷북을 치는 경향인데, 근데도 정말 대단한 건 이렇게 매일 뒷북을 치면서도 결국 선도업체들을 계속해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는 LG전자에 대한 우려감들이 많지만은 LG전자가 최근 스마트폰 옵티머스라는 스마트폰을 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3D TV도 역시 공격적으로 지금 마케팅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 흐름하고 비슷하게 아무래도 다시 이제 선도업체를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을 감안한다 그런다면은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은 충분히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은 어제 이제 4% 가량 상승을 하면서 추세가 완전히 하락 추세가 상승 추세로 좀 전환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 접근이 용이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단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매수해라는 말씀 드리지 않는 건요, 어제 너무 급격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어제 만약에 급격한 상승이 안 나왔다라면 오늘 매수를 하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제 급격한 상승이 나오면서 저항선이라고 할 수 있는 10만원대에 지금 봉착을 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저 같으면 지금 매수하지 않고요, 차라리 10만원 돌파하면은 그때 매수하는 전략을 가지고 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목표 단가는 일단은 12만원 또는 12만 5천원 정도 박스권 상단부로 제가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은 전문가님들이 관심 종목으로 뽑아주고 계신 종목이기도 한데요. 오늘 같은 장에서는 97,4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금은 늦은 감이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우려를 낳았었는데 그것보다는 불안한 마음으로 들고 가기보다는 그래도 안정된 마음으로 위쪽으로 방향을 완전히 꺾었을 때 따라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정은성 팀장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매수가를 10만 원 돌파했을 때 해보자라는 말씀하셨고요. 목표가 12만 원, 손절가 9만 원 제시를 하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은성 팀장님께서 갖고 계신 관심 종목까지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주변국 아시아 증시는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중국 증시가 2% 가까이 급반등하면서 주변국 아시아 증시에 훈풍을 불어왔었는데요. 오늘 흐름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부분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0.6% 하락한 9,273선에서 오전장을 마쳤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 역시 장중에 상승 반전하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보합권 내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본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0.17% 하락 출발한 이후에 낙폭을 조금 더 키웠습니다. 여전히 엔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지수 상승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수출주들의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자, 다만 미국 증시의 상승 반전과 유럽 등 세계 주요국 증시의 반등이 힘입어서 상승 기대감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어서 지수의 하락은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중국 증시가 약박 개장한 이후에 현재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밖에 홍콩과 항생이 약세 움직임, 홍콩 H지수 같은 경우에는 1%나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자, 대만 각권지수는 어제까지는 상승폭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오늘도 0.1% 추가로 오르면서 7,559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호주 증시가 0.7% 정도 내리고 있습니다. 호주 중앙은행은 어제 기준금리를 4.5%로 동결했는데요. 지난 3월 이후에 3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상향 조정했었는데 단기적인 인플레이션 위험이 있기는 하지만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도 고려한 결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 베트남, 대만 지수가 오늘은 소폭 오르면서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아시아 시장 상황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 전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엔화가 달러 대비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조금은 부담스럽습니다. 일본 증시 오늘 소폭 밀리면서 오전장을 마쳤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세요.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엔화 강세 기조가 다시금 나타나는 모습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수출주를 중심으로 한 매도 물량이 꾸준히 출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오전장 0.88% 하락한 9,255포인트대 장 마감하는 모습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이 꾸준히 출현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 장 초반 약세로 출발한 이후에 다시금 낙폭을 줄이는 듯한 모습도 보여주었었는데요. 결국 아시아 증시, 중국 증시의 개장과 함께 다시금 약세로 전환되는 모습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불안감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 국가 부채 리스크가 제한적이라는 S&P의 리서치 보고서가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불안감은 소폭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제 아시아 국가들의 즉각적인 국가 부채 리스크에 직면해 있지 않다라는 언급을 내놨었는데요. 결국 이런 여파론에서 장 초반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이 출현하다가도 낙폭을 줄이는 모습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자, 어제 발표 있었던 일본의 경기 동향지수 전월비 0.1포인트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이 급격하게 변동성이 크진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일본 니케이 지수 반발 매수의 유입 또한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9,300선 다시 무너지는 모습 보이면서 연중 최저치 부근까지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일본 니케이 지수 과연 9,300선을 지지해줄지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예, 일본 증시 흐름 봤고요. 자, 이번에는 중국 보겠습니다. 어제 2% 가까이 반등하면서 주변국 아시아 증시를 일제히 끌어올렸었고요. 오늘 또 세계 증시도 일제히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장을 마쳤었는데요. 중국은 오늘 혼조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 어떤 이슈들이 있습니까? 예,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의 움직임, 지금 혼조장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해 종합주가 지수 기준으로 0.23% 하락한 2,403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여주면서 전일 급등 이후 시장에서의 혼조장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 지금 주말에 연료 가격을 인하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이런 유가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한 매수 물량 또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모습 보이면서 지금 시장에서의 기대감 또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보이고 있는 가운데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2,400선을 지지해줄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6월에 신규 대출은 5,600억 위안이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신규 대출이 지금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러한 부분으로 인한 유동성을 급격하게 긴축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 또한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 부동산에 대한 꾸준한 긴축 정책 그리고 은행들의 대출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를 계속적으로 나타냈었는데요. 이러한 대출을 증가를 억제했던 이러한 부분들이 효과를 나타내는 모습 보이면서 신규 대출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2,400선을 중심으로 하는 혼조 장세 움직임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뚜렷한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계속적인 낙폭을 확대했던 만큼 반발 매수의 유입 이후 다시금 2,400선까지 2,400선에서의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오늘 상해 종합주가지수는 뚜렷한 모멘텀의 부재 속에서 2,400선 내외의 혼조 장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주변국 아시아 증시 흐름 봤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예, 스타 Q&A 시간에는 015-8500-1110번 통해서 들어온 종목들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599-7710번으로 전화를 주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을 보다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닉네임과 함께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의 종목명과 가격, 비중을 함께 적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 가운데 속 썩이는 종목, 그리고 혹시 팔지 못했던 종목이 있는데 언제쯤 팔아야 하나라고 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문자를 바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푸짐한 상품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먼저 들어온 종목들부터 보겠습니다. 게임빌이 들어와 있는데요. 게임빌을 29,000원에 53%인가요? 50% 정도로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도담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게임빌부터 봐주세요. 네, 게임빌 최근에 주가 하락이 좀 크게 나타났습니다. 35,000원에서 28,000원대까지 또는 27,500원대가 주가에 크게 밀렸었는데 주가가 크게 밀린 이유는 이제 수급에서 우리가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수급에서 기간의 매도가 생각보다는 너무 세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세게 나오면서 주가가 힘없이 쭉 밀려버리면서 기술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서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에 차트 한번 잘 살펴보시면 지금 차트를 제가 선을 그어놨는데 27,500원 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27,500원 선을 이탈한다 그런다면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2만원까지도 우리가 좀 열어놓을 가능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 상태, 즉 27,500원을 이탈해서 다시 재돌파하지 못하면은 아깝지만은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드리고요. 그나마 개인비는 성장성에 대한 기대는 상당히 높은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최근에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될 두 개의 게임 중에 게임 두 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게임빌의 어떤 제노니아2와 슈퍼 사커 스타즈인가라는 게임이 있었는데 예. 이 게임에서 상당히 애플에서 호평이 나타나면서 성장성이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성장성에 대한 기대도 높고요. 그리고 연일 하락을 했기 때문에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지만 일단 기술적으로 27,500원을 지지하지 못하면 손절을 해야 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게임빌 봤고요. 자, 이번에는 SDN을 보겠습니다. 태양광 관련주들이 연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문의를 하신 분은요, 8,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가격대에 사셨어요. 20% 정도의 물량을 갖고 계신데요. 이익 실현을 해야 하는 겁니까? 라고 문자를 주셨고요. SDN을 문의하신 분이 많습니다. 양파님께서도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SDN은 언제쯤 차익 실현해보면 좋을까요? 글쎄요, 차익 실현을 한다 그런다면은 지금도 사실은 차익 실현할 때가 됐다라고 보고 있는데, 예. 8,000원에 매수하셨으면요, 지금 50%의 수익이 난 걸로 제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차익 실현을 하라는 말씀은 앞으로의 전방 산업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게 아니고, 예. 단기 급등으로 기술적인 조정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미리 좀 말씀해 드리고요. 최근에 태양광 관련주들이 연일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핫 이슈를 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결국 오바마 대통령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함으로 인해 가지고 고용을 늘리겠다라는 말들이 나타나면서 태양광 투자가 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유가가 100달러로 넘어가고 120달러, 130달러를 돌파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태양광이라는 비롯한 어떤 재생에너지 시장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았었는데, 유가가 어느 순간 60달러, 50달러, 40달러 밑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아예 이제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좀 말도 안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됐었는데 결국 금융위기 이후에 좀 투자가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지면서 시장에서 좀 장기간 소외를 받았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유가가 다시 $70, $80 급등함으로 인해서 재생에너지는 다시 한번 시장이 부각을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뭐 결론부터 말씀해드리면은 재생에너지는 계속해서 시장의 어떤 뭐 이슈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성장성은 유효하다. 다만 한 가지 문제점은 웅진 에너지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뭐 태양광 관련주들이 최근에 연일 급등이 나타나면서 기술적인 부담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라는 말씀을 좀 미리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50%의 수익이 났다 그런다면은 좀 차익 실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후에 만약에 기술적인 조정이 들어온다 그런다면은 그때 재매수하는 전략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이죠. 저 멕시코만 원유 유출 사고가 나타나면서 이제 재생에너지에 관련주 더 주목해 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관련해서 종목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 살펴보기 전에 오늘의 비타민 퀴즈 문제부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비타민 퀴즈 문제입니다. 본격적인 휴가 시즌 전인 7월에 나타나는 강세장을 뜻하는 말이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보기를 드릴게요. 1번 서머랠리, 2번 롤러코스터 랠리입니다. 자, 7월에서 8월 휴가 시즌이 다가오면 직장인들은 휴가 갈 생각에 들뜨는데요. 들뜨는 것은 비단 사람들의 마음뿐만이 아닌가 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향후 긍정적인 증시 전망이 필수 요건이라고 하는데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15-8500-1110번 통해서 문자 참여하시면 되고요. 또 정답 보내주시면서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도 함께 적어주시면 저희가 발빠르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손오공을 받아보겠습니다. 5,200원에 매수를 하셨다는 분이 계시고요. 0891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비중은 없으시네요. 손오공 상담해 주세요. 네, 손오공 최근에 주가의 변동폭이 좀 크게 일어났던 이유가 바로 스타크래프트2 출시에 대한 기대감들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되면서 최근에 주가의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은 스타크래프트2의 어떤 PC방 유통사업 선정이 사실은 아직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블리자드에서 말을 좀 아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정확하게 뭐 손오공이 할 것이다 또는 뭐 손오공이 안 할 것이라는 말이 없는 상태에서 주가가 방향성을 탐색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과거처럼 스타크래프트2 PC방 유통사업자 선정이 손오공이 낙찰이 된다 그런다면은 주가의 상승 동력은 아주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정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스타크래프트2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높다라고 보시면은 아무래도 이것이 성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게 나타날 수있지 모르겠지만은 아직은 확정된 것이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좀 많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되어 있다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5월 말 이후에 이제 4,000원대에서 6,000원대 또는 5,500원대까지 상승을 했는데 사실은 주가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이유가 필요합니다. 실적이 좋든가 아니면 앞으로의 성장성이 좋든가 두 가지 이유인데 제가 볼 때는 실적은 안 좋아졌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주가의 상승은 좀 과도하다라는 판단을 좀 해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지금 현 상황에서 목표가를 설정을 한다 그런다면은 6,000원대까지는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안타깝지만 만약에 5,000원을 이탈한다 그런다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4,000원대까지 주가의 조정을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5,000원을 이탈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비중을 좀 줄여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손오공에 이어서 영진약품을 상담받아 보겠습니다. 6166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은 없으시고요. 일단 영진약품 진단을 부탁드려 볼게요. 네, 영진약품 한 가지 호재는 있다 그런다면 1분기에 매출액이 증가가 되면서 결국 흑자 전환에 성공했었는데요. 작년 실적이 영진약품이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 이것이 안 좋았던 이유가 판매 방식이 좀 바뀌면서 이것이 재고 부담감으로 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과거 영진약품은 실질적으로 약국에다가 바로 매출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판매 유통을 바꾸면서 도매상으로 매출하는 것이 좀 바뀌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도매상 재고와 그리고 약국 재고가 좀 충돌이 생기면서 작년 실적이 좀 좋지 않았고 올해는 일단 매출액이 증가가 나타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은 안타깝게도 당기순이익은 적자를 지속함에 따라서 재무 구조가 지금 현재 많이 안 좋아 있는 그런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급도 잘 살펴보면은 수급은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매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급도 지속적으로 불안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매수 단가가 얼마인지는 제가 알 수가 없지만은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 그런다면은 사실은 차익 실현 관점으로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영진약품 살펴봤고요. 자, 다음 종목 상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SX 조선해양이 들어와 있습니다. 12,000원에 90%를 갖고 계신데 굉장히 꽉꽉 잘 눌러 담으신 것 같습니다. 5619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앞으로 전망 좀 해주세요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네, 조선주의 앞으로 전망은 좀 좋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예. 사실은 저는 조선주에 대해서는 별로 기대를 안 했던 그런 종목이 조선주였었는데, 최근에,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삼성중공업이 대규모 벌크선을 10척을 한꺼번에 수주를 하면서, 회복에 대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컨테이너선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특징이 있는데, 컨테이너선을 제외한 나머지 벌크선이라든가 다른 종류의 선박들은 사실은 이게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선박이 아니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다만 컨테이너선은 정기적으로 운행한다는 점을 감안한다 그런다면 앞으로 수요가 꾸준히 일어날 수 있을 것다는 기대감이, 결국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최근에 주가의 강세를 이끌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주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이제 STX 그룹의 호재가 나타나고 있는데, STX 유럽을 이제 싱가포르 시장에 상장할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나타나면서 결국 이것이 STX 그룹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유동성을 개선시켜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최근 주가의 급격한 상승을 좀 나타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을 살펴본다 그러더라도 외국인과 기관들의 동반 매수로 수급이 안정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동반 매수를 한다는 것은 결국 실적에 대해서 주가가 싸다라는 인식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성장성은 유효하다. 다만 이것도 좀 문제가 되는 것이 결국 10,000원대에서 13,000원대까지 주가가 한 달 만에 30%가량 급등을 했죠. 그래서 단기적인 조정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일단은 12,000원에서 비중이 90%라 그런다면 사실은 엄청나게 비중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거의 이 정도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은 도박 수준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볼 때는 1차적인 목표가를 14,000원 정도로 설정을 하시고요. 14,000원이 도달한다 그런다면은 비중 축소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고, 14,000원을 타고 넘어가면은 16,000원대까지 주가의 상승할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일부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와 3부에서도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해드리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015-8500-1110번 통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VSS의 정은성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자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매일 오시는 분들이 오늘도 출첵하셨는데요. 꿀돼지님 오셨고요. 가을바다, 진달래님, 은정사랑님, 주식블랙홀님, 남양주 박님, 그리고 두루님까지 오늘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비타민 퀴즈 정답도 보내주시고 문자 종목 상담 신청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자주 오시는 분들 저희가 한꺼번에 모아서 연말에 식사 한번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예,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